1991년에 첫 삽을 뜬 새만금 간척 사업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되면서 올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대비 25% 늘어났고 5월 9월부터는 새만금 개발공사 출범과 함께 각종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사업과 금강 하구뚝 건설로 비롯된 생태계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할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물길을 막은 서해안 갯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래전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한 만경평야와 김제평야 같은 옥토를 새롭게 일궈내겠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새만금 사업. 전북 군산에서 부안까지 약 34km의 방조제를 건설해 새롭게 만들어진 대규모 간척지에 산업과 관광, 국제협력단지 등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2, 여의도의 약 140배 달한다. 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던 새만금 사업은 순조롭지 못했는데 1996년 시와호 수질오염이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담소로 조성될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고 환경단체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원래 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개발이라고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생태적으로 지역에 있는 연안 생태계나 수산업이나 지역 경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관광자원을 다 때려 부시고 개발하면 절대 찬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999년 5월 정부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 영향과 경제성, 수질 평가 등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를 추진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 후 2001년 5월 정부는 다시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한 환경 친화적 순차 개발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재개했지만 단순히 환경 문제 발생 위험이 적은 지역부터 우선 개발한다는 방침에 불과해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 1,400여 명의 서명으로 새만금 사업 중단 촉구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고 법정 공방 끝에 결국 2003년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잠정 중단됐다. 그때의 이제 그 정책의 이제 시점은 사실은 이제 지금과의 시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이제 개발만 하면 모두가 다 잘 살다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죠. 우리가 그때는 이제 등한시했던, 쉽게 말해서 우리는 공기는 그냥 공짜인 줄 알았죠. 지금에 와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렇게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공기에 조장하면 알지만 그때는 생태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공짜의 가치였죠.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도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계산해 내는데 오히려 그대로 이 하구 생태 같은 경우는 놔두는 게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오염을 정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산물을 얻는 이런 가치가 훨씬 개발에 의한 부가치보다 높다라는 산술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두 차례 사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은 다시 재개됐고 첫 공사가 시작된 지 15년 만인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됐다. 이후 보강공사를 거쳐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됐다. 2017년 새만금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간척지 내부의 매립 방식도 민간 자본 유치해서 정부 주도 공공 매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즉 갯벌 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이미 매립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또 매립을 더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새만금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생태적 관점은 전혀 무시되고 있고 마치 일을 그만큼 늘려놔야 어떤 기존의 공사들의 어떤 그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공사들의 일감을 늘리는 작업밖에 없다. 이거는 지난 2003년부터 새만금 사업 지역의 생태계를 모니터해온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물새팀장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새만금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새만금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서식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희가 지금 15년째 새만금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에 약 40여 종의 멸종위기 종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어떤 종도 대체 서식지가 없어요. 이게 새만금 사업의 실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사람이 먼저지 무슨 생물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물이 먼저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다 관계가 돼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직접 배를 타고 새만금의 담수화 과정을 조사해온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약 3m에서 4m 이후로는 염분이 좀 있잖아요. 염분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 성층 현상이 그대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는 그 성층 현상 때문에 물이 섞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은 어때요? 완전히 썩어요. 새만금에 있는 대부분의 그 어족 자원들이 저층에 살아요. 조개도 그렇고, 뭐 장대, 새우, 꽃게 이런 것들이 완전 다 씨가 마르고 다 죽고 있어요. 환경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새만금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국제적인 조류 서식지의 감소다. 새만금 이제 개발 사업이 이제 첫 론칭 단계에 있어서 이제 외국의 이제 환경학자들이 이제 대한민국 제품에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뭐랄까 새만금을 이제 통과를 해서 이제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새들이 대한민국의 것만이 아니라 지구의 것이고 또 그 호주와 그 뉴질랜드 등등 많은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산인데 그 길목을 잘라버리면 우리한테 오는 새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서해안 갯벌의 가치는 생태적으로 또 종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호주, 뉴질랜드에서 오는 도요 물대새들의 중간 기착지죠. 철새들이 와서 휴식하고 그다음 먹이를 먹고 다음 여정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새만금 갯벌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매립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철새들이 쉬고 먹을 장소가 많이 부족해진 거죠.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 즉 EAAFP는 철새이동 경로를 연구하는 국제기구로 미국과 호주 등 22개 나라를 이동하는 철새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철새도 자연의 일부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죠. 그래서 이제 같이 공존해야 되는 이제 환경이 인간도 잘 살고 철새들이도 잘 사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EAAFP가 우리나라에서 주목하고 있는 곳은 바로 갯벌. 그 중에서도 중국과 한반도의 연안을 잇는 황해와 서해안 갯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사라져가는 갯벌의 보존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황해에 있는 이 갯벌들이 지난 한 50년 동안 한 66% 정도가 소실이 됐다 그래요. 그럼 이게 농업으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업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그 간척이 됐죠. 새만금 사업은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유례 없는 큰 매립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그 생물 종 다양성도 많이 이제 훼손됐고 갯벌이 매립되다 보니까는 멸종위기종, 붉은 어깨도요, 붉은 가슴도요, 큰 뒷부리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 개체수 감소를 하는 거예요. 황해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갯벌, 서해안 갯벌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새들은 하구뚝 나아가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자마자 5년 안에 붉은 어깨 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생존 개체수의 30에서 5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이를 통해서 얘네들은 하루아침에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 됐거든요. 바로바로 지금 이게 짧은 시간에 이런 큰 피해를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1, 2년 동안 10년 지났다가는 어떤 영향이 지금 이게 미칠지는 모릅니다. 지난 2016년엔 새만금에서 멸종위기 1급으로 국제보호종인 저새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과거 새만금 전역에서 분포했던 저새가 방수제와 가토제 공사, 준설 등으로 서식지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것. 농어촌공사는 2010년 산업연구용지 매립을 시작하면서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법정 보호종을 지켜야 하는 환경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번식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법정 보호조류의 어떤 그 터를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당시 저새 보존 대책을 촉구했던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지난 5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수락갯벌에 멸종위기 조류가 집단 서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락갯벌은 새만금 방조제 북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동쪽과 군산공항 북쪽 주변 갯벌로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 갈매기와 쇠제비 갈매기 등도 수락갯벌에 무리를 지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후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수락갯벌을 최소한의 대체 서식지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계획대로 진행하더라도 최소한의 갯벌에 대한 지금 남아있는 갯벌, 여기 앞에 보면 수락갯벌이라고 있거든요. 한 1000만 평 정도 돼요. 공군기지 앞에. 사실 대체 서식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비행장까지 만든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도 좀 떨어짐과 동시에 현재로서 생태적인 대체 용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 대안을 수락갯벌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충남 서천의 갯벌 역시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서해안 갯벌이 이제 그 국제적으로서의 갖는 지위는 생태적으로서는 이제 그 거점 서식지다. 우리나라 이쪽 지역에는 연간 한 100만 마리 이상이 이 길을 왕래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서천 갯벌에 머물면서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먹는 곳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가기 중간에 있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IUCN에서는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라는 IUCN에서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 철새 경로에 중요한 서식지를 약 한 380여 개를 지정했어요. 중요 서식지를. 근데 그 중에서도 꼭 보존돼야 될 11곳 그 핵심 서식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서천 갯벌입니다. 서천 갯벌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만큼 아주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천 갯벌은 다른 데에 비해서 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이 다양한 갯벌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는 또 다양한 저서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서 건강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저서생물과 조류들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생태적인 공간입니다. 서천 갯벌이 자리한 금강하구. 이곳엔 새만금 사업 이전에 이미 대규모 방조제가 조성되어 물길을 막고 있다. 바로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와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를 잇는 약 1840m 길이의 금강하구뚝. 서천 갯벌 역시 방조제 건설 이후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금강하구뚝이 1992년에 이렇게 완전히 건설이 됐는데요. 이 건설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이 하구뚝 앞에는 퇴적이 돼서 갯벌이 좀 상당한 양이 쌓여 있고요. 또 해수가 유통이 되지 않으면서 수질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저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강 하구에 있었던 뭐 제첩이라든지 종어라든지 이런 생물들은 멸종해서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400마리 남은 이제 넓적부리 도유라는 게 있어요. 그 예전에 과거 새만금에는 거의 한 200마리 가까이 보였거든요. 근데 새만금이 막히면서 그 녀석들이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유부도 지역에 이제 10마리 안팎으로 오는데, 이 녀석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200쌍 정도 남았는데, 지금 10년 이내에 멸종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부도 전척개벌이 얘네들의 중요한 서식지인데, 지금 상태 계속 유지된다면 이 녀석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우리 후대들은 이 새를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지금 나는건데 10년 내에 멸종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전북 군산의 새만금 사업과 충남 서천의 금강 하구뚝 건설 사업은 대한민국의 육지 지형도를 바꿨습니다. 또한 물길이 막히면서 갯벌 생태계에 수많은 변화가 생겼고, 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과 서천 두 지역의 갈등을 야기했는데요. 오래전부터 금강의 해수 유통을 주장해왔던 충남 서천군은 최근 국비 약 51억 원을 확보하고 매립 등으로 갯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본격적인 복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천 앞바다의 작은 섬 유부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서천 유부도 갯벌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생태계가 파괴된 서해안 갯벌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금강하구의 작은 섬 유부도. 임진왜란 때 피난온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살았던 섬이라 해서 유부도란 이름이 붙은 이 섬은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15개의 섬 중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어업과 염업 등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조용한 삶의 터전이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신청 대상에 유부도가 선정되면서 작은 섬마을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찌됐건 갯벌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올 말쯤이면 이제 설계가 끝나서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이 될 거고요. 어찌됐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유부도주의지만 사실 이 서해안하고 저쪽 갯벌 신안 이런 갯벌을 다 같이 해가지고 지금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희귀한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 보고 유부도. 세계적으로 드문 안반 위에 형성된 갯벌을 갖고 있고, 이런 지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갯벌이 발달해 있다. 25제곱킬로미터의 유부도 주변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1,575억 원. 또한 최고의 자연 환경을 지닌 유부도에는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 물대새를 비롯해 56종 39만 마리의 조류와 125종의 저서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람사르 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금강 하구뚝이 유부도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막는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인공적인 시설물들은 상당히 등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자연적인 것들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을 때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는데 효과를 얻는데, 이렇게 하구뚝 같은 인위적인 시설물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은 그 세계유산 등재되는 데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 하구뚝은 서천의 어장을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민물과 이제 그 바닷물이 만나는 이 기수역은 많은 물고기들의 그 산란터였고, 또는 그 어린 물고기들이 자라는 그 보육장이었고, 또 이런 새끼들을 먹으려고 또 큰 물고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레 어장이 형성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연근의 업이 발달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하구뚝이나 또 방조제에 생기고
나서는 이제 이 인근의 연근의 어업이 사라지게 되고 기수역이라면 그 차량으로 얘기하면은 그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서 민물로 가는 생물들이 안전한 그 공간을 제공해주고 민물에서 바닷물로 오는 생물들에게 또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주면서 일정한 그 생태 공간을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산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서천의 자연환경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세종 씨. 많은 것을 내주었던 갯벌이 금강 하구뚝 건설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다. 때 어렸을 때는 이 갯벌이 와서 이렇게 보면 경사가 완만하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개도 잡고 그냥 배 깔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이가 한참 조금 이제 젊었을 때, 그런 때는 이쪽에 이제 어구가 많잖아요. 그물 같은 것이. 그물로 여름철이 지금이죠. 지금 요때. 그러면 해수욕장을 안 가도 그물 이렇게 해가지고 싹 모르면은 양동이로 하나씩 잡았었어요. 잡는 게 뭐 황석어, 뭐 농어, 숭어, 막 할 것 없이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림으로 해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는 갖다 이렇게 해서 소주도 한잔 먹고 그랬는데, 그런 추억이 언제나 올 수 있을라나. 지금은 이제 앞으로 뻘 못 들어가요. 이 뻘이 완전히 이게 퇴적돼가지고 자꾸 이게 쌓여도 이게 딱딱하면은 지금 다른 그 저소생물들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뻘이에요. 뻘.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냥. 금강 하구뚝 건설 초기엔 어민들도 기대가 컸다는데 처음에 건설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금강 하구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우선 정부에서 얘기할 때도 보통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마금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들 때는데, 여기에 따르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퇴적물이 쌓인다든가 이게 생태계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직접도 와 닿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금강 하구 쪽에서 그러니까 안쪽 금강호 쪽에서 연안 그 어업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낚시 정도만 하시는 거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토사퇴적 문제거든요. 이거는 금강 하구뚝 내외로 지금 토사가 쌓이고 있고요. 그 하구뚝 안쪽인 금강호 쪽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갯벌이 이제 썩어가고 있거든요. 한편 금강 하구뚝으로 인해 퇴적물이 쌓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매년 백사장 모래가 유실되는 곳도 있다. 80년대 중말에 그 방조제 건설로 인한 토사 공급원이 대부분 소멸되고, 또 매년 퇴적에 비해 침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풍의 영향으로 가을, 겨울에는 퇴적이 우세하나 봄, 여름철로 갈수록 침식이 강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모래가 유실되면서 백사장엔 물길이 생겼고, 해수욕장 사업소에선 해수관이 드러나는 것을 기준으로 모래를 보충하는 양빈 작업을 하고 있다. 해안가의 인위적인 구조물로 인한 방조제, 또 연안 정비 사업으로 인한 조류 흐름 변화와 토사 공급원의 소멸로 인한 모래 유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방조제 등 개발보다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해서는 양빈 작업과 잠재 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충남 서천군은 갯벌자원 활성화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부도 갯벌해양 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유부도 외곽에 방치된 폐염전 방조제를 철거해 소실됐던 갯벌에 해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유부도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해수 유통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군산과 서천. 두 지역의 갈등은 지난 2004년 군산시가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군산시가 해상도시개발과 LNG 복합발전소를 추진하자 서천군은 어장 피해를 들어 반대했고, 공동조업수역 설정을 놓고도 대립해왔다. 갈등의 절정은 해수유통. 서천군은
어족 자원이 고갈되자 해수 유통을 주장했고 군산시는 공업과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립해온 것. 하지만 지난 2015년 두 도시는 중단됐던 행정협의회를 10여 년 만에 다시 열고 상생의 길 모색에 나섰다. 차곡차곡 정말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심정과 그런 노력으로 양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 강이 양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한다면은 더욱 좋은 게 나올 거고. 두 도시는 쉬운 사안부터 풀어나간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후 3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해수유통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 물론 이제 생태 보건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 치수 문제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그 농업용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가 한 농업용수를 한 3억 톤 정도, 한 4억 톤 정도 쓸 텐데 총 공업용수 해가지고 전북이 한 3억 가까이 쓰고 저희가 1억 좀 넘게 이렇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충남도하고 저희 서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해수통이라는 걸 좀 제안을 했었어요. 물길이 막히면서 서해안 갯벌엔 마치 민물처럼 녹조가 발생했다. 전북의 넓은 이제 농경지에 이제 필요한 그 농업용수와 그다음에 이제 그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이제 발생하는 오염을 좀 희석하기 위한 그 희석수로 이제 건강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도에서는 건강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조제를 열어서 거기에 이제 염분이 유입되는 것을 좀 이제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남도 입장에서는 이 하구뚝이 유지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하구뚝 바깥에 여러 가지 그 생물량, 즉 그 갯벌에서 생산되는 이제 생물 소출량이죠, 그죠? 이게 이제 줄어들고, 또 반면에 안쪽에서는 이제 영양 역류가 밖으로 흘러나지 못해 안에 쌓였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이제 썩는다든지 녹조가 발생을 하죠. 매년 선상조사를 통해 새만금 뻘의 상태와 용존 산소량을 측정하고 있는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해수유통이 단절되면서 염분이 있는 물과 민물이 섞이지 않아 결국 새만금은 시커먼 죽음의 뻘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새만금에 저녁에 정수기물로 다 해가지고 새만금물을 다 채웠다고 하면 새만금이 깨끗해질까요? 유기물을 다 거르고? 그렇지 않아요. 정체되어 있는 밑에는 계속 살아있는 유기체가 썩고 부패가 되기 때문에 계속 유기물 함량이 계속 부패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단 자연이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둬야 돼요. 새만금을 복원한다는 게 방조제를 다 없애는 게 복원이 아니에요. 새만금은 기존에 있던 수문을 최대한 오픈하고 기존에 부족하다면 수문을 더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새만금 내부에 있는 생태계를 충분히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새만금 해수 유통도 하고 새만금을 살릴 수가 있어요. 수점 측에다가 배수 관문을 넣고 해수 유통을 좀 부분적으로 시키면 이 군강호 안쪽하고 바깥쪽에 수질도 개선이 되고 기술력도 복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전북이나 군산에서 우려하는 어떤 그 농공용수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그걸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갯벌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은 이미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 우리나라에 오는 철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저기 시베리아도 갔다가 호주도 갔다가 뉴질랜드도 갔다가 하는 이제 구시적인 철새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은 전세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이제 곳이죠. 서천이나 유부도 같은 갯벌 같은 데는 지금 복원 사업도 지금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 다음에 지역도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많죠. 국제적으로 많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계획 단계부터 같이 한다면은 좋은 작품이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좋은 보존 사업의 사례로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갯벌 생태계 보존과 복원을 위해 정부 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일례로 환경부에서 생태계 보존 사업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또 국토부에서는 이제
이 지출을 위한 사업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제 두 기관의 성격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전혀 이질적인 사업이 발생했던 거죠. 이것은 이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일어났으면 좋은 게 생물종과 서식지와의 일어나죠. 갯벌에 사는 새는 주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 갯벌은 또 저기죠. 해수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또 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그 물새가 백로가 거닐고 있는 농경지의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지만 또 새는 또 환경부 담당이고. 제 기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환경부에서는 철새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갯벌 보존 업무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사실 그 같은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협업을 좀 더 강하게 좀 하시면은 더 국내 철새와 습지 보존을 위한 사업이 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좀 큰 의지를 가지고 진짜 갯벌 같은 습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구체적으로 표명을 하고, 습지 보호 지역이나 이런 뭐 동물 보호 지역 이런 지역을 많이 지정을 해서 개발 압력으로부터 이런 데를 보호하자는 이런 의지를 많이 좀 국가에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정부 부처의 협업과 일원화 문제는 사실 시사플러스 제작진도 필요성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취재 중에 발견한 서해안 갯벌의 녹조와 관련해 환경부와 금강유역 환경청에 해답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담당이 아니라는 말뿐이었는데요. 방조제와 하구등으로 꽉 막힌 물길처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인 2023년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이 대회를 유치한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세계적인 야영 대회를 통해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인데요. 그에 앞서 이미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서해안 갯벌이 스스로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물길을 여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